6월 15일 목요일 황장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이 분노해야 될 때는 해야 되고, 그런데 그 분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에 분노를 해야 됩니다. 싸워야 할 가치가 있는 일에 싸워야 되고요. 자유한국당의 최근의 모습을 보면서요, 일부 사람들은 그래도 자유한국당이 야당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해 갈라 한다. 하긴 자유한국당보다도 더 못한,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도대체 뭐 때문에 존재하는지 모를 이 바른정당이 있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이 바른정당보다는 그래도 덩치가 커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장관 임명 강행 등에 대해서 싸우는 모양새를 좀 보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위안을 받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지지율이 10% 안팎밖에 안 되는, 많은 조사에서는 8% 나오기도 하고 7%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정당에서 이럴 게 뭐가 있다고 어제 의총을 해서 이야기하는 꼴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진짜 안 되는 사람들이다. 저는 문을 닫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오전에 청문회를 보이콧하고 의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가 대단한 게 나올 것처럼 했는데 오후 들어서 슬그머니 청문회에 복귀해서 조용히 별 쟁점도 없이 김부겸, 김영춘, 도종환 3명에 대한 청문회를 이렇게 마쳐주었습니다. 묻는 질문에는 전혀 날카로움도 없었고, 저런 자들이 청문위원으로 와서 뭘 하고 질문을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자, 의총이 진행되는 도중에 자유한국당은 오늘 청문회를 다 보이콧하고 당장 신촌 거리로 나가자는 의견도 있었다. 반대로 청문회에 참여해서 문제점을 계속 국민에게 알리자는 쪽도 있었다. 이렇게 했는데 의총에서 그냥 청문회 가자, 그리고 강행하면 그때 또 싸우자, 이런 쪽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향후 국회 향방은 강경화 임명 여부에 달려있다. 지금 이렇게 자유한국당의 어제 의총에서 내린 결론 같고요. 청와대는 강경화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를 재송부해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 날짜까지도 매우 짧게 해서 요청할 걸로 보이는데요. 자, 그렇다면 한국당 의원들은 어제는 청문회 하자, 청문회 하지 말자 갈렸다가 결국은 청문회 하러 들어갔습니다. 강경화 임명하는가를 보고 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우택 원내대표는 강경화 후보자까지 임명을 강행하면 더 높은 수준의 대처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 더 높은 수준의 대처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더불어민주당은 눈도 깜짝하지 않는 것 같고, 그래봤자 너네만 망할 것이다. 우리가 지지율이 저렇게 높고 강경화도 임명해야 된다는 지지율이 더 많다, 이 핑계를 구실을 대어서 자유한국당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자유한국당은 강경화에 대해서 더 강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하면 의사일정 전면 거부, 장외투쟁 등을 택할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김상조 반대했는데 김상조 임명하고 나니까 별다른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강경화 또 반대하면 강경화 또 임명을 할 겁니다. 그러면 또 밖으로 좀 나가든지 한 며칠 놀겠죠. 그러다가 또 슬그머니 들어오겠죠.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을 보는 시각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너네 지지율만 더 떨어져 있을 거다. 자, 그렇게 되면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표결, 근데 이 정권도, 문재인 정권도 김희수 되든 안 되든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고, 날리면 또 새로운 사람 임명하지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추경예산, 정부 조직법 개정안, 이런 거를 야당이 안 도와줘서
겉돌게 되면 그건 정부 보고 욕하는 게 아니라 야당을 욕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 4년 한나라당을 상대할 때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할 거니까 2004년 2, 3월경이죠. 사과해라 하니까 사과를 하지 않고 더욱 강경한 발언을 생방송을 통해서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시 대우건설 사장이 투신해서 죽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탄핵으로 몰려갔는데 탄핵의 결과 당시 한나라당이 선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내세워서 완전히 망할 뻔하다가 조금 망했습니다. 자, 그때를 겨냥하면서 지금 계속 이 야권을 함정으로 끌어들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데요. 자유한국당 내부에는 추경과 인사를 연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소리도 합니다. 자, 웰빙들은 합리를 따지는데요. 제가 여기서 자유한국당이 뭐가 잘못됐는지 하나를 지적을 하겠습니다. 강경화를 가지고 솔직히 그걸 임명을 강행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태도가요. 국민 앞에는 소통 이야기하고 또 국회 가서 머리 숙이는 척하면서 예산 통과해달라 그러고 그리고 야당들 불러서 투가면 차 마시고 밥 먹자 그러고 하는 거 그거요?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진심에는 야당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즉 여의도를 뛰어넘어서 국민을 상대로 해서 직접적인 파퓰리즘 정치를 하겠다 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회에 가서 그제 추경 일자리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이야기 내용은요. 국회를 향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생중계되면서 국민들 들으라고 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보장하면 언론을 장악하고 우호적인 언론을 통해서 또 수많은 이 홍위병들을 통해서 여론을 장악하고 반대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차단하고 압박하면서 한마디로 지지율 정치를 해 가겠다라는 거고 명분상 우위를 얻기 위해서 야당 의원들을 만나고 밥 먹자 하고 파트너로 인정하는 듯하고 과거와 달리 소통하는 듯 권탈권위하는 듯 체면을 버리는 듯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지금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아주 조금 반사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냥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해서 투쟁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인사 가지고 한 명은 낙마시키겠다. 인사 가지고 강경화가 문제 많으니까 강경화 하나만 정리해주면 우리는 그래도 양해하고 협조해 줄 수 있다. 지금 이렇게 가면서 강경화에 목을 매니까 더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은 강경화를 가지고 이 미끼로 써서 낚시 끝에 미끼를 달아가지고 썩 던져서 물라 하면 올리고 물라 하면 올리고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란 물고기들은 저기 함정이 있어서 그물에서 송두리째 걷어 올리려는데 강경화를 가지고 지금 그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라는 낚시꾼이 강경화를 미끼로 달아서 낚시 바늘에 자유한국당이라는 생선들을 그물 쪽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자, 강경화를 낙마시켰다고 자유한국당이 성공하겠습니까? 지지율이 올라가겠습니까? 강경화는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여자 외교통상부 장관을 할 자격이 못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가 내세우는 외교부의 공직 경력, 국장 경력, 유엔의 경력 이런 것도요.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형성되어진 그야말로 누구나 시키면 할 수 있을 정도 영어로 의사소통만 되면 그런 정도의 일이었고 유엔에서의 경력이라는 것도 그야말로 별 의미가 없는 그것이 무슨 세계적인 외교 무대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경력이라고 생각하며 외교 장관으로서 한마디로 자질 부족인 사람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을 굳이 밀어붙이겠다라는 것이 문재인의 함정인데요. 자유한국당은 강경화에만 꽂혀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경화 말고 문재인 정부의 자유한국당이 싸워야 될 목표는 없느냐? 저는 강경화라는 것은 자유한국당의 신경을 전부 쓰이게 만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끌고 다니는 일종의 미끼에 불과하고 미끼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더 끌고 다니는 겁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강경화에 신경이 쓰여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요, 사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마디로 사드와 한미관계, 대한민국의 안보를요, 송두리째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뒤집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사드로 시작해서 지금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 국면을 북한의 핵 폐기나 비핵화 등이 없이 곧바로 대화 국면으로 바꾸어버리는 역할을 지금 한국이 나서서 중국 대신에 바람을 잡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압박 때문에 북한하고 대화하라는 말을 미국이 못합니다. 할 형편이 안 되잖아요. 미국은 지금 중국 보고 기름까지, 오일까지 끊으라고 이야기하고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겠다고 통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하고 대화하라는 말을 못하니까 한국을 북한하고 대화하라는 그런 말을 꺼내게 하면서 이 북핵 국면을 되돌리게 하는 일종의 지렛대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당사자 한국이 지금 북한이 핵을 폐기하지도 않고 비핵화하지도 않고 있는데, 그걸 약속하지도 않고 그러려고 말을 하지도 않는데 대화 제재를 대화로 바꾸는데 키 역할을 하느냐? 우리 민족적인 문제다, 내부 문제다, 우리가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대화로 해야 되겠다, 현재 제재나 압박으로 안 된다라는 거 다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미국이 한장을 하죠. 그러면서 한국의 국민 절반쯤은 반미로 무장돼 있다, 이런 걸 덩이 업고 가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역할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총대를 메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에 얼마나 위협적인 요인으로 이렇게 될 수 있고, 제가 어제 이야기했지만은 사드를 진짜로 문재인 대통령 말대로 일반이나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해서 1년 이상 끈다면요, 미국은 기다리지 않고 사드를 빼버릴 거고, 사드를 빼면서 주한미군이 저는 철수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종북 좌파들이나 이 사람들은 무슨 소리를 하는가 하면, 미국은 미국의 이해 때문에 한국에 있는 것이지 한국의 이해 때문에 한국에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걸 마치 자기 확신들처럼 가지고 있어요. 왜냐? 자기들이 믿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바꾸지 않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북한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북한의 핵이 자위적으로 가지고 있고 외부를 향해서 쓰지 않을 거라는 저런 맹목적인 확신을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조차도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은 자위적인 부분이다, 이해해야 된다. 자, 이런 식의 사고를 하는 사람이니까 뭐든지 미국이 싫다라는 관점 하에 미국을 배제시키고 북한과 민족적인, 그리고 중국을 업어서 뭔가를 해보자라는 사고가 물이 들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설득으로 될 수 있는 문제도 저는 아니라고 보고 일종의 이념적 자기 확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집권을 했으니까 이제 모든 문제들을 그렇게 맞게 해체해 갈 겁니다. 그럼 자유한국당이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강경화? 그거 좋다, 우리 강경화 동의해 줄게.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사드 지금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철회라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강경화 동의해 줄게. 대신 사드 환경 영향 평가 철회해라. 그리고 전시작전권 철회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드를
지금 남아있는 발사대 4기를 성주에 올려서 배치 완료시키고 사드 진입을 방해하는 사드 기지 앞에 임의로 검문소를 설치해서 군을 검문하는 저 사람들에 대해서 사법 조치를 하라. 그러면 우리 강경화 뿐만 아니라 당신이 임명한 장관들 다 동의해 주겠다. 당신이 대통령 되어서 당신 마음대로 장관들을 쓰겠다 하는데 그거는 좋은데 거기에 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 숱하게 있다. 그냥 청문회 하지 말고 다 데려가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누구 문제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건 우리가 발표는 하겠다. 당신이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쓰는 책임은 전부 당신한테 있고 그 이후에 발생할 책임도 당신한테 있다. 그래, 쓰레기든 잡통이든 다 데리고 가서 쓰라. 다 대신 사드 환경영향평가 철회하고 외관 창고에 있는 발사대 4기까지 포함해서 6기를 예초대로 9월 말까지 가동 완료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야당은 중대한 양보를 해줘서 자기 마음대로 해볼 수 있게 도와줬는데 대신 지난 정권의 합의였고 한미 동맹 간의 합의였고 지금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나 소파 협정에 의해서 당연히 미국이 한국에 통보만 하고 주한미군을 지키기 위해서 배치할 수 있는 사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라는 이 희한한 또 사드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 무슨 국회 비준 이런 거 다 끄덕치하라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경화와 장관들을 사드하고 바꾸는 부분으로 협상안을 제시하고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 협상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저는 안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당선대가 한 달 동안에 하는 거를 보면 이 협상은 절대로 안 받겠죠.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협상을 안 받으니까 우리는 강경하고 뭐고 다 잘라야 된다고 다시 돌아오면서 그때 국회를 보이콧하고 장외로 나가서 솔직히 과거에 박근혜 정부 초창기 때 김한길 대표가 그랬던 것처럼 자유한국당의 지도부는 시청 앞 광장에서 텐트를 치고 신촌 광장에서 장외 집회를 하고 이러면서 올 9월 정기국회까지 더우니까 별로 얼어 죽을 염려는 없지 않겠습니까? 텐트 치고 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염 깎지 말고요. 자, 그러면 6월 말이 되면 한미 정상회담에 가서 자, 어찌 되겠습니까? 사드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문재인 대통령 입장을 존중해 주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답이 나와 있는 이야기지요. 만약 입장 바꾸지 않는다면 정상회담 끝나고 나면 뒤집어질 겁니다. 그럼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숨이 꽉꽉 차 있는 보수 지지자들과 더불어서 장외에서 투쟁을 해야죠. 이 사람들이 정말로 문제가 있는 것은 똥인지 오줌인지 된장인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쏠려 다니는 한마디로 정말로 장외 투쟁하기 싫은 양복 입고 맨날 좋은 데 가서 점심만 처먹고 싶은 아직 야당이라는 걸 인정하기 싫은 그야말로 상쓰레기들입니다. 제가 야당 의원들을 상쓰레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듣기 싫겠죠. 저는요 정말 당신들이 문재인 정권을 불러왔고 당신들이 박근혜 정권이 망하는데 앞장서서 치어리더 역할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안보 투가면 종북 척결 이야기하면서 대선 때 그걸로 24% 받았잖아요. 솔직히 그 절반도 못 받으려고 그러다가. 그러면 종북 척결은 고사하고 종북이 척결되기는 고사하고 종북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자유한국당 대선 때 말대로 하면 지금 종북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자유한국당 척결을 이야기를 합니다. 썩어도 이래 썩었을 수는 없습니다. 는 8% 나오기도 하고 7%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정당에서 이럴 게 뭐가 있다고 어제 의총을 해서 이야기하는 꼴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진짜 안 되는 사람들이다. 저는 문을 닫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오전에 청문회를 보이콧하고 의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가 대단한 게 나올 것처럼 했는데 오후 들어서 슬그머니 청문회에 복귀해서 조용히 뺄 쟁점도 없이 김부겸, 김영춘, 도종환 3명에 대한 청문회를 이렇게 마쳐주었습니다. 묻는 질문에는 전혀 날카로움도 없었고 저런 자들이 청문위원으로 와서 뭐라고 질문을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자, 의총이 진행되는 도중에 자유한국당은 오늘 청문회를 다 보이콧하고 당장 신촌 거리로 나가자는 의견도 있었다. 반대로 청문회에 참여해서 문제점을 계속 국민에게 알리자는 쪽도 있었다. 이렇게 했는데 의총에서 그냥 청문회 가자. 그리고 강행하면 그때 또 싸우자. 이런 쪽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향후 국회 향방은 강경화 별다른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강경화 또 반대하면 강경화 또 임명을 할 겁니다. 그러면 또 밖으로 좀 나가든지 한 며칠 놀겠죠. 그러다가 또 슬그머니 들어오겠죠.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을 보는 시각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너네 지지율만 더 떨어져 있을 거다. 자, 그렇게 되면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표결. 근데 이 정권도 문재인 정권도 김희수 되든 안 되든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고 날리면 또 새로운 사람 임명하지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추경예산, 정부 조직법 개정안 이런 거를 야당이 안 도와줘서 겉돌게 되면 그건 정부 보고 욕하는 게 아니라 야당을 욕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 4년 한나라당을 상대할 때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할 거니까 2004년 2, 3월경이죠. 사과해라 하니까 사과를 하지 않고 더욱 강경한 발언을 생방송을 통해서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시 대우건설 사장이 투신해서 죽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탄핵으로 몰려갔는데 탄핵의 결과 당시 한나라당이 선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내세워서 완전히 망할 뻔하다가 조금 망했습니다. 자, 그때를 겨냥하면서 지금 계속 이 야권을 함정으로 끌어들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데요. 자유한국당 내부에는 추경과 인사를 연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소리도 합니다. 자, 웰빙들은 합리를 따지는데요. 제가 여기서 자유한국당이 뭐가 잘못됐는지 하나를 지적을 하겠습니다. 강경화를 가지고 솔직히 그걸 임명을 강행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태도가요. 국민 앞에는 소통 이야기하고 또 국회 가서 머리 숙이는 척하면서 예산 통과해달라 그러고 그리고 야당들 불러서 투가면 차 마시고 밥 먹자 그러고 하는 거 그거요?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진심에는 야당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즉
여의도를 뛰어넘어서 국민을 상대로 해서 직접적인 파퓰리즘 정치를 하겠다 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회에 가서 엊그제 추경 일자리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이야기 내용은요, 국회를 향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생중계되면서 국민들 들으라고 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보자하면 언론을 장악하고 우호적인 언론을 통해서 또 수많은 (6월 15일) 목요일 황장수 뉴스 브리핑이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이 분노해야 될 때는 해야 되고, 그런데 그 분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에 분노를 해야 됩니다. 싸워야 할 가치가 있는 일에 싸워야 되고요. 자유한국당의 최근의 모습을 보면서요, 일부 사람들은 그래도 자유한국당이 야당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해 갈라 한다. 하긴 자유한국당보다도 더 못한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도대체 뭐 때문에 존재하는지 모를 이 바른정당이 있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이 바른정당보다는 그래도 덩치가 커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장관 임명 강행 등에 대해서 싸우는 모양새를 좀 보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위안을 받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지지율이 10% 안팎밖에 안 되는, 많은 조사에서 임명 여부에 달려있다, 지금 이렇게 자유한국당의 어제 의총에서 내린 결론 같고요. 청와대는 강경화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를 재송부해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 날짜까지도 매우 짧게 해서 요청할 걸로 보이는데요. 자, 그렇다면 한국당 의원들은 어제는 청문회 하자, 청문회 하지 말자 갈렸다가 결국은 청문회 하러 들어갔습니다. 강경화 임명하는가를 보고 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우택 원내대표는 강경화 후보자까지 임명을 강행하면 더 높은 수준의 대처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 더 높은 수준의 대처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더불어민주당은 눈도 깜짝하지 않는 것 같고, 그래봤자 너네만 망할 것이다, 우리가 지지율이 저렇게 높고 강경화도 임명해야 된다는 지지율이 더 많다, 이 핑계를 구실을 대어서 자유한국당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자유한국당은 강경화에 대해서 더 강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하면 의사 일정 전면 거부, 장외 투쟁 등을 택할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김상조 반대했는데 김상조 임명하고 나니까